I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우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네, 네. 요즘에 뭐 약간 그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네. 평소에 약간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러신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사실은 봐야 할 것도 많고 네, 보는 것도 많고 매체들이 또 다양해져가지고 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심지어 근데 이제 또 아시안컵을 시작하는 바람에 예. 또 좋은 시간대. 그러니까요. 카타르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하니까. 그 카타르하고 약간 시차가 이거밖에 안 나나 좀 약간 예.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일찍 하는 경기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 보통 지금 그러니까. 조별 예선 하는 시간대들. 근데 약간 미스터리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네. 중국의 축구가 저렇게 퇴보할 수 있나에 대해서 네. 정말 좀 보면서 저도 마침 그 이제 뭐 그래도 밤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볼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 말씀하신 그 중국 경기는 지금 2경기까지씩 치렀잖아요. 네. 두 경기를 다 조금씩 보긴 봤어요. 근데 네. 보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축구 보다가 그러기도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네. 축구를 네.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네. 약간 미스테리가 요즘에 쌓여. 그래서 제 이제 그 올해 2024년도에 뭐 약간 걱정, 고민 뭐 그 중에 하나. 근데 미스터리는 축구가 어떻게 저렇게 퇴보를 투자를 저렇게 했는데도 퇴보할 수 있구나. 그 미스테리죠. 정말 중국이 투자해서 지금 못하는 운동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중국이 축구를 왜 못하나에 대해서 막 뭐라 하잖아요. 네. 뭐 그 중에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애가 하나라서 뭐 축구 뭐 그렇다는데 어차피 한국 애들도 다 애 하나지 뭐 얼마나 뭐 네. 많아 애들. 네. 그러니까 우리랑 어. 일본이랑 이렇게 그런 종목들 비교할 때 저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인구수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팀의 수라던가 이런 거 차이 나는데 아니 근데 저변 얘기로도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왜 애가 하나다 뭐 이 얘기도 사실은 네. 뭐 지금 한국 지금 저출생 이 상황에서 다 한 명이지 뭐 네. 누가 2명 가지 얼마나 되냐고 또 2명 가지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애매하더라고요. 보면서도 또 다른 경기는 잘해요. 종목은. 그러니까 정말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중국 축구 못하는 거. 자, 서대문에도 네. 중국인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봐도 많이 마주칠 수 있고 그런데 아무튼 탄식 소리가 약간 되게 곳곳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약간 중국 사람들도 약간 이게 국민 스포츠래요. 중국 국가대표 욕하는 게. 네, 그런 게 유튜브에서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 네. 해가 없대.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도 네. 이게 중국 국가대표 욕하는 거는 일단 사회적인 해가 없기 대중의 때문에 분노는 거기다 다 그렇죠. 쏟을. 약간 그러니까 그런 뭐 느낌으로 해설자들이 뭐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욕을 한다고. 그치. 네. 근데 예전에 뭐 옛날에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뭐 내가 넘어진 것도 다 노무현 때문에 약간 이랬다는 노무현 스포츠가 있었는데 네. 약간 중국도 그런 스포츠처럼 일단 되는 것 축구 같아요. 대표팀이 욕하는 거. 네. 네. 너무 못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예. 약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황희찬까지의 어떤 이 네. 풀 전성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손흥민이 꼭 우승컵 하나를 드는 장면을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죠. 예. 지금 분위기에서는 거의 뭐 예. 토트넘에서 거의 뭐 그냥 뼈를 묻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라서 예. 우승은 좀 어려울 것 같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EPL 레전드는 되겠지만 네. 우승컵하고는 인연이 없을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역기행 서대문 역사기행 일부 오래전 이날 시간입니다.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구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1958년 1월 21일. 네, 1958년입니다. 58년. 예. 현재 그 신촌에 CGV 신촌 아트레온이라는 그 영화관 겸 뭐 이런 복합 건물이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옛날에 신영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거든요. 아. 신영극장이 이제 개관한 날입니다. 어. 근데 요게 그 자료에 따라서는 56년에 문을 열었다는 자료도 소개도 있고요. 예. 59년에 열었다는 소개도 있는데 예. 제가 참고한 1958년 1월 21일은 서대문구에서 그 1992년에 서대문구지라는 걸 예. 공식적인 구의 그쵸. 뭐랄까요, 아무튼 이런 총괄 개요 응. 같은 그런 책을 한번 펴내고 이제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그게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지에 나온 기준입니다. 아, 그거 예, 기준.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좀 좋아하는 동작구에 있는 방송이라지에서도 그 김학규 선배님은 동작구 구지에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찾는 근데 일도 오류가 하셨었죠.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오류가 점은 있을 수 있고. 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거 기준으로 네. 58년 1월 21일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옛날 신문들을 좀 찾아봤더니 네. 요게 꽤 근거는 있겠다 싶은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신문에 뭐 극장이 몇 개 없으니까 그죠. 어느 영화가 이제 어디서 상영한다 뭐 이런 안내 기사가 기소도 조그맣게 있고 예, 광고도 있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광고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기사로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1958년 2월부터 이 신영극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58년도 1월 21일이 뭐 근데 상당히 유력하네요. 유력하고요. 아무튼 그 2월부터 등장하는 영화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져. 아마 이제 재상영 이렇게 그렇고 이게 이 단관 개봉관 중에서는 서대문구에서는 좌석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양극장 서대문 로터리에 있던 화양극장이 한 700석 되고 이 신영극장이 800석이 넘었고요. 어우.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신촌 로터리 버스 정류장 이름이 신촌 로터리 신영극장이라기도 했었고 고 언저리의 신영극장, 이화예술극장, 그다음에 녹색극장, 나중에 그 건너편 서대문구는 아닌데 뭐 그랜드 뭐 시네마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이대 신촌 일대 거리에 영화관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지난 시간에 소극장도 네, 많았다 소극장 많았고. 말씀드렸는데 네. 영화관도 많았고요. 요 극장이 이제 특기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가끔 언급하는 소재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직배 영화 처음에 들어올 때 맞아요. 그 영화계나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금방 죽을 것처럼. 예, 그 우리나라 이 문화 콘텐츠들이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그 UIP라는 그 직배사를 통해서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가 처음 수입이 되는데 그쵸. 요게 그 시내 아주 유력한 그 주요 개봉관에선 개봉을 못하고 살짝 변두리 그게 갖고 이제 명동 코리아 극장, 이 신촌 신영극장 이런 데서 이제 개봉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1.5관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의. 예. 그래 가지고 그 명동 코리아 극장과 이 신촌 신영극장에 이제 뱀이 풀리는 맞네. 그때 뱀을 푸셨죠 감독님 맞아요. 하나가. 예. 정지영 감독이었나? 이게 여기 누구더라? 정지영 감독이었나. 그러니까 아무튼 뱀을 뭐 그때 풀었습니다. 이제 뭐 영화사나 극장 관계자 뭐 그다음에 영화 제작인들 뭐 많이들 여기 연루가 됐었죠. 생각해보면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네. 막 와, 영화 직배 영화 틀었다고 거기 관중들도 있고 관객들도 있고 보러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뱀을 풀어버리는 여기 거. 신영극장은 아마 화장실에서 뱀이 발견됐나 그랬을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그 어릴 때 그 기사를 본 후에 그 후로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관에 가면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이 좌석에 혹시 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이따금씩에 뭐 매번 하는 건 아닌데 언뜻 그 기사 생각이 나면서
이 아니 컴컴한 오래전에 예. 이걸 이거 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참 우리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나 한국 사람들이. 예. 92년이면은 한 32년 전. 그것도 벌써 30년 넘었네요. 네. 네. 요게 있었던 일은 88년 10월. 그러니까 30 몇 년, 30년이 좀 넘었죠. 36년 전. 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멀티플렉스로 바뀌죠. 확 2003년에 바뀌면서 이제 아트레온으로 바뀌었다가 그나마저 이제 CGV랑 또 그쵸. 그래갖고 2013년부터 CGV 아트레온 요렇게 네. 된 요거 자리가 신영극장이라는 영화관이 있던 자리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변화가 있는 건 항상 그런 거죠. 뭐 예. 잊혀지는 저 태어나서 처음 갔었던 극장이 저희 신림동에 있는 그 신림 사거리에 있었던 신림극장이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었던 극장인데 뭐 없어지면 어쩔 수 없죠. 뭐 없어지는 네, 거죠. 뭐 그렇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은 아주 오랜만에 조선시대 이야기. 야. 1456년 1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당시 기록으로는 1455년 음력 12월 16일입니다. 네. 음력 금음달 16일. 네, 인 거죠. 16일. 네. 이제 양력이 양력을 한지 한 70년, 60년? 60년 예, 조금 넘은 이때가 이제 세조 세조. 즉위년입니다. 아. 1455년 음력으로. 예. 네. 음력 7월에 즉위했으니까 한 5개월 그 정도, 5, 네. 6개월 됐을 때고요. 이석산이라는 그 아마 종친의 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씨니까. 예, 그 살해를 당하는데 굉장히 아주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이 그 놀러 나갔던 친구가 이제 네. 4일 전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해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이제 안 돌아오지 돌아오고 있다. 않는다. 네. 예. 그 노비가 이제 노비가. 신고를 합니다. 그 친구 누구랑 놀러 나갔는데 지금 여러 날 안 돌아온다고 그 신고를 한 게 4일 전이고 그 실제로 뭐 발견을 이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날 기록에 이제 쓰여 있으니까 기록에 있으니까 일단 뭐,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예. 겁니다. 반송정 그러니까 지금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왜 서지라는 연못이 네, 있었다 네, 그랬잖아요. 네. 거기 있었던 이제 정자입니다. 아. 반송정이 명소예요, 서울에 나름. 그러니까 요 반송정 아래에서 사체가 발견됩니다. 반송정 아래. 예, 약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띄우죠, 이렇게. 그렇죠. 띄우고 이렇게 사람 정자니까 올라가는데 밑에가 비어 있잖아요. 요 밑에다가 예. 아, 그 누가 죽여서 이제 거기 갖다 놓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형조에서 잡아다가 이제 친구 그 같이 놀러 나갔다는 친구를 먼저 잡아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부터 잡긴 해야죠. 네.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몇 가지 단서를 흘려줍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렇죠. 세조가. 그거를 이제 조선시대 어차피 다 수양의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난을 평정했다 그래서 계유정난 이러죠. 그쵸. 계유정난 때 이제 공신이었던 민발이라는 그 무신이 있어요. 무신. 근데 민발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당시에 정삼품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첩과 이 이석산이 사실은 그 연분이 있었다. 예. 역시 사랑 아니면 돈이군요. 네, 이제 사실 치정살인극입니다. 이게. 그러네.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간 곳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둘이 네, 이렇게 둘 그 얘기를 네. 일단 흘리고 놀러 갔는데 야 네. 나랑 좀 놀다가 이게 사귀는 여자 이렇게 눈 맞은 여자한테 가더라. 그 정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고 했는데 나는 아무튼 모른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체를 발견한 거죠. 반송정 아래에서. 네. 했더니 뭐 제가 요 얘기는 그 자세한 얘기는 요 시리즈가 지금 그 오늘의 서역기행 시리즈가 그렇군요. 끝나면 네. 요거 조선시대 네. 그 미스테리 사건인데 이거 재밌겠다. 따로 이거. 한번 다루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의금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시신이 막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이걸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 포상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사체를 찾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세조죠. 이미 이제 즉위했으니까 세조가 그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 사람이 죽으면 변한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눈이 뽑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비서죠. 동부 승지 이휘라는 사람에게 다시 조사해봐, 다시 오. 검사해봐 이렇게 명령 내리는데 이휘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예. 여러 가지 이제 상처 흔적도 조사하고 그 민발이라는 사람의 첩의 집에도 가보고 가서 이런저런 증거들을 또 수집을 하고 심지어 그 이석산의 가족들과 그 놀러 나갔던 친구를 불러다가 조사도 이제 하고 이제 대조사- 보면서 맞느냐 옷 입고 있는데 예, 이런 예, 옷 입고 있는데 신체 맞느냐. 특징이 뭐가 예. 맞느냐 해가지고 맞다 탐정이었네 이위가. 예, 예. 예, 맞다라고 세조한테 보고하는데 세조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민발 자기 이제 공신이잖아 예, 공신. 공신이고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민발이 나중에 그 무식한 걸로 유명한 또 일화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는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과거를 봐갖고 된 무장이 아니에요. 그냥 예. 세조 따라다니다가 쿠데타 성공하니까는 그렇죠. 예, 직위를 예, 받은. 예. 그냥 자기 측근에 이제 힘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를 뭔가 걸고 들어가기가 세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조사해라. 그리고 꼭 공신 아니냐, 공신인데 의심스러운 일로 구속하면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또 그 승정원에서 한국 요즘 걸로 따지면 서면 조사해라 약간 이런 네. 거네. 야 불부르지 말고 구속 수사하지 말고 네. 서면 조사해라. 근데 이제 그 죽은 이석산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석산도 공신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신이 결국 공신의 후손을 손댄 거니까 이거는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다. 민발이 뭔가 이렇게 네. 범인이란 거는 확신을 갖고 있었나 봐요. 거의 이제 정황상 확실한 거죠. 그러겠지. 세조는 다시 조사해서 진범을 다시 찾아라. 민발이 더 좋았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휘는 계속 이제 민발을 잡아야 된다 건의를 하고 세조는 짜증내고 막 뭐 그러다가 이제 이휘를 한번 파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대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 성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도 왜 그 여당에서 몇 명은 대통령 부인 그쵸. 이야기 예. 못 하잖아요. 서대문구는 네. 심지어 그거 가지고 그랬다고 현수막도 떼버리고 저도 그 띄워버리고. 뉴스 예. 봤습니다. 네. 아 뉴스에 참 서대문구 그런 게 올라오고. 속상해요. 예. 그런데 세조도 알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 윤석열 민발이 대통령도- 저질렀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민발이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중국 사신 맞이하는 환영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른 왕족들한테 좀 무례를 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조가 말리는데도 계속 막 아랑곳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세조가 열받아 갖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발은 완악하기 짝이 없다. 뭐하기 짝이 없다? 완악하기 짝이 완악하다. 없다. 일찍이 대죄를 범했으나 내 그 재주를 아껴 구했고 이석산을 죽여서 온 나라가 죄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응? 이제 개전하지 않음이 이 같으니 만약 유주 그러니까 어린 주군을 만난다면 무엇을 꺼리겠느냐. 응? 저자에서 참함이 마땅하다. 이제 그래놓고는 또 가볍게 유배를 보냅니다. 가볍게. 이게 또 정의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민발이 이 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아무튼 요 미스테리 사건인 건데 요 얘기 좀 네. 이 앞뒤 맥락까지 다 해가지고 다음에 요 저희 재밌겠네요. 오늘의 서역기행에서 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전 이날 두 가지 사건 오늘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건이 아니죠.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월 21일 1958년 1월 21일 신양극장이 개관을 했고요. 1456년 양력입니다. 1월 23일 이석산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반송정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라는 글이 자료가 나온 날입니다. 네, 제가 사실 굳이 말고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런데 혹시 신영극장 개관 일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네. 구지도 좀 변경하고 예, 그러니까 예, 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